노다지 썰전. 오늘은 그 반도체 기판 검사 또 수리 전문 기업이죠. 기가비스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가비스는 인공지능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는 FCBGA, 그러니까 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기판의 검사 장비 분야에서 뭐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 기대감도 있고 또 신공장 증설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가비스가 AI 반도체 시장 성장의 흐름을 잘 타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이 가능성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AI 수요 확대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봤을 때 기가비스의 미래가 꽤 밝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또 대규모 투자의 회수 기간 이런 걸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선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그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가비스는요, 그 FCBJ 검사 수리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이건 뭐 압도적인 1위죠. 경쟁사인 미국의 KLA를 상당 부분 앞서는 수치고요.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가 확 늘면서 고성능 FCBJ 수요가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뭐 기가비스한테는 직접적인 수혜로 바로 이어질 겁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2026 가동 목표인 화성 신공장이 이게 기존보다 2.5배,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2,500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미래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이미 1.5 마이크로미터 패턴 검사, 2 마이크로미터 수리 기술 이런 건 확보했고요. 차세대인 1 마이크로미터 기술 연구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그 EX2 마이크로미터 검사가 가능한 나노 장비는 경쟁사보다도 먼저 출시하면서 기술 우위를 딱 보여줬죠. 그리고 또 컬러 이미지나 형광 이미지 검사 기술, 여기에 AI 알고리즘까지 도입해서 검사 정확성, 효율성 이걸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반기 수주액 보니까 415억 원 이걸 기록하면서 실적도 좀 화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PLP, 그 패널 단위로 칩을 한 번에 포장하는 차세대 기술이죠. 이쪽이나 유리기판 같은 신규 사업으로의 확장도 준비 중입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일단 기가비스가 주력하는 이 반도체 장비 산업, 이게 본질적으로 경기 변동성에 좀 매우 민감하잖아요. 실제로 작년부터 이어진 그 전방 산업 수요 감소, 또 고객사 가동률 하락, 이런 것 때문에 기가비스 역시 실적이 좀 안 좋았죠. AI 수요가 늘 거라는 기대감, 이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실제 기가비스의 대규모 장비 수주로 이어지기까지는 글쎄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는 여전히 좀 신중한 분위기고요. 팬데믹 때처럼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신공장 증설 효과도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늘어난 생산 능력을 시장 수요가 과연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것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 납품까지 리드타임도 보니까 6개월에서 한 11개월 상당히 긴 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차세대 기술, 예를 들어 2 마이크로미터급 PLP 검사 장비 개발, 이게 2026년에 가시화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양산 적용은 빨라야 2026년 말 아니면 2027년 이후로 예상되거든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요. 글로벌 1위, 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KLA하고 기술 격차가 아주 압도적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내부적으로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경쟁이 확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장비 교체 주기가 평균 10년. 이게 매우 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가 큰 문제 없이 돌아간다면 고객사들이 수십억 원 하는 그 비싼 신규 장비를 그렇게 쉽게 바꾸려고 할까요? 실제로 10년 넘은 구형 장비도 아직 많이 쓰고 있거든요. AI 수요 수혜의 현실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죠. 말씀하신 경기 변동성 물론 고려해야죠. 하지만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증설은 이게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고성능 FCBGA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기가비스는 이 핵심 공급망에 딱 위치해 있고 신공장 증설은 이런 폭증하는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제가 볼 땐 최적의 전략입니다.
주요 PCB 제조사들 대부분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시장 성장의 과실을 직접 누릴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네, AI 수요 자체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고객사들의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로 바로 연결될지는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고객사들 투자는 좀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증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AI 수요가 실제 장비 발주로 이어지는 시점이나 그 규모를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주 공시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EX2 마이크로미터 장비를 선제적으로 출시했다는 점, 이게 기가비스의 기술 리더십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PIP나 유리기판 같은 4세대 패키징 기술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연구개발 진행 중이고요. 이건 분명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또 컬러, 형광 이미지, AI 기반 검사 기술, 이런 건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더 강화하는 요소고요. 근데 그 EX2 마이크로미터 기술이 FC-BGA 양산 라인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PLP 양산화 시점도 아직은 좀 유동적이고요. 그리고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이게. 기존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 혹시 이 높은 가격이 오히려 시장 채택에 좀 장벽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KLA하고 기술 격차가 아주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가격만으로 기술 우위를 계속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장 지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60%라는 그 압도적인 점유율, 그리고 주요 메이저 고객사들과의 오랜 신뢰 관계가 이게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신규 업체가 이 FC-BGA 검사 장비 시장에 들어오기도 매우 어렵고요. 기존 고객 내 점유율만 안정적으로 유지해도 성장은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높은 점유율은 강점이죠. 하지만 KLA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딱 버티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10년이라는 긴 교체 주기가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신규 장비 판매를 통한 급격한 매출 성장에는 좀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AI 때문에 신규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기존 라인의 장비 교체만으로는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장이 딱히 없다면 교체 수요가 더디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정리하자면 기가비스는 FC-BGA 검사 장비 시장의 확고한 리더로서 AI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높은 기술력, 공고한 시장 지위,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고유의 그 변동성, 또 대규모 투자 회수 시점의 불확실성, 그리고 만만치 않은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장 잠재력과 또 내재된 리스크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가비스의 미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AI 관련 수요가 실제 고객사의 설비 투자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또 얼마나 큰 규모로 이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공장 가동이나 신기술 도입 효과가 본격화될 앞으로 한 1, 2년, 이 시기의 실적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가비스와 또 전방 산업의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논의 외에도 더 깊이 살펴볼 지점들이 많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